은퇴 후 첫 1년 그가 깨달은 돈보다 무서운 것. 은퇴를 앞두고 있는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단연 돈이다. 노후에 돈이 얼마나 있어야 하나, 연금으로 버틸 수 있을까, 투자를 더 해야 하나. 이런 말들이 모임 자리마다 오르내린다. 하지만 은퇴 후 실제로 그 시간을 살아본 사람들은 말한다. 돈보다 더 무서운 게 있다고. 처음엔 그 말이 잘 이해되지 않는다. 하지만 은퇴 후 첫 1년을 지나고 나면 그 말의 의미가 몸으로 느껴진다. 그건 바로 시간의 공허함과 관계의 단절, 그리고 삶의 목적을 잃는 두려움이다. 1. 돈보다 무서운 건 시간이 남는 것이었다. 서울 외곽에서 35년 동안 공기업에 다니던 박성호 63씨는 은퇴 후를 꿈같이 기다렸다고 했다. 아침에 알람 없이 일어나서 천천히 커피 마시고 여유롭게 운동하고 싶었어요. 그게 제 로망이었죠. 그런데 막상 은퇴 후 3개월이 지나자 하루가 너무 길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갈 곳이 없고 점심은 대충 라면으로 때우고 오후엔 괜히 TV를 켜놓고 멍하니 있었다. 처음엔 이제 좀 쉬어야지 하며 합리화했지만 어느 날 달력을 보니 하루하루가 아무 의미 없이 지나가고 있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쓸모가 없어지는 느낌이 더 힘들었어요. 그때부터 성호 씨는 하루의 구조를 다시 만들기 시작했다. 매일 아침 7시 산책, 9시 독서, 오후에는 지역 도서관에서 자원봉사. 처음엔 귀찮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마음이 달라졌다. 시간을 쓰는 법을 다시 배워야 했어요. 회사에 있을 땐 누가 내 일정을 짜줬잖아요. 근데 은퇴 후엔 그걸 내가 해야 하더라고요. 은퇴 후 첫 1년은 내 시간을 내 손으로 다시 설계하는 시기다. 이걸 놓치면 시간은 금세적이 된다. 2. 돈보다 무서운 건 관계가 끊기는 것이었다. 퇴직하고 나니까 전화기가 정말 조용하더라고요. 김미정 58씨는 대기업 인사팀에서 근무하다가 2023년에 명예퇴직했다. 직장에 있을 땐 하루에도 수십 통의 전화와 회의를 오갔다. 그런데 은퇴한 날 이후 연락은 뚝 끊겼다. 저랑 매일 점심 먹던 후배들도 처음 한두 번은 선배, 시간 되세요? 하더니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멀어졌어요. 그녀는 처음엔 그걸 섭섭함으로 느꼈지만 나중엔 현실로 받아들였다. 회사란 결국 일로 묶인 공동체였다. 일이 사라지면 관계도 흐려진다. 그래서 미정 씨는 일부러 새로운 관계망을 만들기로 했다. 평생교육원에서 심리상담 과정을 듣고 그곳에서 비슷한 나이대의 사람들을 만났다.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함께 공부하며 다시 사회 안으로 들어온 느낌을 받았다. 내가 일할 때는 인맥이 많다고 착각했어요. 근데 진짜 관계는 일이 없어도 이어지는 거더라고요. 은퇴 후의 외로움은 조용히 찾아온다. 이걸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새로운 사회적 연결을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취미 모임, 봉사활동, 지역 커뮤니티, 평생교육과정 무엇이든 좋다. 혼자만의 세계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음의 문은 닫히기 쉽다. 3. 돈보다 무서운 건 목적이 사라지는 것이었다. 출근 안 해도 된다는 자유가 처음엔 달콤하다. 하지만 그 자유는 오래가지 않는다. 정해진 목적 없이 하루를 보내면 사람은 금세 무력해진다. 이건 단순한 게으름의 문제가 아니다. 내가 왜 일어나는가, 오늘 하루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을 못하면 삶의 중심이 흔들린다. 박영철 67씨는 대기업 연구원 출신이다. 퇴직 후엔 돈 걱정도 없었다. 하지만 1년쯤 지나자 우울증 증세가 왔다. 내가 쓸모없는 존재가 된 느낌이었어요. 그는 어느 날 우연히 들은 강연에서 은퇴는 끝이 아니라 두 번째 경력의 시작이라는 말을 듣고 마음을 고쳐먹었다. 그 후로 지역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과학 멘토링 봉사를 시작했다. 아이들이 제 설명을 듣고 눈을 반짝이는 걸 보니까 다시 살아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는 지금도 이렇게 말한다. 돈은 생각보다 덜 필요했어요. 근데 내가 왜 사는지 그 이유가 없으면 하루도 버티기 어렵습니다. 은퇴 후 첫 1년은 적응의 시간이 아니라 재설계의 시간.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끝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로 은퇴는 삶의 구조를 새로 짜는 시작점이다. 직장에서 어떤 사회적 지위,
인간관계, 역할, 성취감이 한꺼번에 사라지기 때문에 그 공백을 새로운 방식으로 채워야 한다. 심리학에서는 이 시기를 정체성 재정립기라고 부른다. 직업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사라진 자리에 개인으로서의 나를 다시 세워야 한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은퇴자들이 공통으로 이야기하는 세 가지 생존 전략은 이렇다. 시간의 리듬을 회복하라. 매일의 루틴을 만든다. 일정한 기상시간, 운동, 식사, 취미를 정해두면 하루가 흐르는 감각을 되찾는다. 새로운 사회적 연결을 만들어라. 혼자만의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되 완전한 단절은 피한다. 온라인 커뮤니티, 지역 도서관,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에서 또래의 사람들을 만나는 게 중요하다. 삶의 목적을 다시 써라. 일 대신 의미를 주는 일을 찾는다. 꼭 수입이 없어도 좋다. 봉사, 멘토링, 글쓰기, 취미활동 등 나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일이면 충분하다. 결국 돈은 필요하지만 답은 아니다. 물론 돈이 필요 없는 건 아니다. 경제적 기반이 있어야 안정적인 삶이 가능하다. 하지만 돈만으로는 의미 있는 노후를 살 수 없다. 돈은 생활을 유지해주지만 삶을 움직이게 하는 힘은 의미다. 실제로 한국노년학회 조사에 따르면 은퇴 후 1년 이내 우울감을 경험한 사람의 절반 이상이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역할 상실감과 사회적 고립감을 원인으로 꼽았다. 즉, 돈보다 더 무서운 건 나를 쓸모없게 만드는 마음이다. 마무리하며 은퇴는 쉼이 아니라 전환이다. 현역 시절에는 시간이 부족해서 못하던 일들이 많았지만 은퇴 후엔 시간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삶이 흔들린다. 박성호 씨처럼 시간의 구조를 다시 짜고 김미정 씨처럼 새로운 관계를 만들고 박영철 씨처럼 삶의 목적을 되찾는다면 은퇴 후의 삶은 다시 한번 꽃필 수 있다. 은퇴 후 첫 1년, 그때 내가 깨달은 건 돈보다 무서운 건 아무 의미 없이 사는 하루였다는 거예요.